옥년 야담에 들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된 인연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그럼 오늘도 옛 이야기 한 조각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중엽 한성부 남대문 박장터는 해가 뜰 무렵부터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쌀을 파는 상인들의 흥정소리와 엽전이 부딪히는 소리가 이른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지요. 그 한 구석에 낡은 멍석을 깔고 앉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25의 나이로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처녀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또래와는 다른 깊이가 서려 있었지요. 한때는 명문가였던 서씨 집안의 여식이었으나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되어 관직을 잃고 집안이 몰락한 후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전해받은 관상술만이 서연이 세상을 살아갈 유일한 기술이었지요. 하지만 여인의 몸으로 관상을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예법으로는 여인이 남자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장사를 하는 것 자체가 몸가짐이 바르지 못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저 여인 내가 또 나왔구나. 관상이라니 계집애가 무슨 관상을 본다는 거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손가락질을 하며 수근거렸지요. 하지만 서연은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곧은 허리로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몰락한 집안의 여식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서연 앞에는 작은 나무 간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관상으로 운명을 풀어드립니다. 라고 단정한 글씨로 쓰여 있었지요. 그녀는 찾아오는 손님들을 정중하지만 당당하게 맞이했습니다. 부인께서는 이마가 넓고 눈매가 선하시니 자손들이 모두 효도할 상입니다. 이 아저씨는 코가 곱고 턱이 후덕하시니 말년에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서연의 관상풀이는 정확했습니다. 그녀가 한 번 본 사람은 며칠 후 그 말대로 일이 풀리곤 했지요. 소문이 퍼지면서 서연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들은 많았습니다. 특히 나이든 남자들은 여인이 관상을 본다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 했지요. 여편네가 남자 얼굴을 그렇게 들여다보는 게 말이 되느냐? 어느 날 한 노인이 서연에게 다가와 꾸짖듯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 노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나는 다만 하늘의 뜻을 읽을 뿐입니다. 하늘이 사람의 얼굴에 새겨놓은 운명을 읽는 것이 어찌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차분하고 당당했지요. 노인은 할 말을 잃고 중얼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여인이 어른 앞에서 그토록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지요. 어떤 이들은 감탄했고 어떤 이들은 더욱 못마땅해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지요. 아버지로부터 배운 관상술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읽는 학문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걸릴 무렵 서연 앞에 젊은 부인이 앉았습니다. 아이를 업고 온 그 부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았지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주십시오. 서연은 조심스럽게 아이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이 아이는 이마가 밝고 눈이 맑으니 장차 학문에 뛰어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정성껏 기르시면 훌륭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부인은 기뻐하며 서연에게 정성껏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동전 몇 잎을 꺼내 서연 앞에 놓았지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서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조금씩 바뀌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사람들도 서연의 정확한 관상풀이를 보고는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자신이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권세가들이나 부유한 상인들의 얼굴에서는 늘 탐욕과 교만의 그림자가 보였고 그 끝은 항상 파멸로 귀결되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런 이들과는 애초에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백성들이었지요. 농부, 상인, 수공업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들의 얼굴에서는 소박하지만 선량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 장터의 사람들이 줄어들 때까지 서연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루 벌어들인 돈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충분했지요.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밴 서연에게는 하루 한 끼만 제대로 먹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석양이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사람들이 찾아올까? 어떤 운명들을 읽게 될까? 서연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항상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슬픈 운명일지라도 말이지요. 하지만 서연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뜻을 읽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일지라도 말이지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날, 장터의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서연도 고개를 돌려 그 시선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장터 입구로 화려한 가마 행렬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비단으로 장식된 가마 앞뒤로는 하인들이 따라붙어 있었고 그 위험만으로도 이것이 보통 집안의 행차가 아님을 알 수 있었지요. 가마에서 내린 것은 25 남짓한 젊은 남자였습니다. 김지훈이었습니다. 조정의 중신 김대현의 장남으로 한성부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의 도령이었지요. 키가 크고 단정한 얼굴에 당당한 걸음걸이, 비단 도포를 입은 그의 모습은 장터의 평범한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되었습니다. 저분이 김대감님의 도령이시구나. 정말 준수하시다. 저런 분이야말로 진짜 양반이지. 사람들은 감탄하며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또한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을 즐기는 듯 했지요. 고개를 높이 들고 여유롭게 장터를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지훈이 장터에 나타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최근 한성부에서 여인 관상쟁이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고 호기심이 생긴 것이었지요. 양반가의 도령이 직접 장터의 점쟁이를 보러 온다는 것은 체면상 맞지 않는 일이었지만 지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연은 지훈이 자신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몸이 움찔했지요. 지훈의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 어둡고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서연이 지금까지 본 어떤 얼굴에서도 이토록 짙은 죽음의 기운을 느껴본 적이 없었지요. 마치 검은 구름이 그의 눈동자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서연 앞에 당당하게 서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지요. 내가 소문난 여인 관상쟁이로구나. 한번 보아라 내 관상이 어떠한지. 지훈의 목소리는 거만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관상을 봐주는 것이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어조였지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훈의 눈빛에서 본 것을 그대로 말해야 할지 아니면 적당히 둘러대야 할지 고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성격이 있었지요. 도령의 눈빛에 파멸이 깃들어 있습니다. 서연의 말이 떨어지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요. 누구도 감히 명문가 도령에게 그런 말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처음에는 제대로 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는 그녀가 분명히 파멸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뭐라고 했느냐? 지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굽히지 않았지요. 도령의 눈동자 깊은 곳에 파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짙게 말입니다. 지훈은 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죽음이라니 우스운 소리를 하는구나. 나는 김대감의 아들이다. 건강하고 젊으며 앞길이 창창한 몸이건을 무슨 파멸을 말하느냐. 하지만 서연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하늘의 뜻은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권세가 높다고 해서 운명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명문가의 도령임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이 이토록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지요. 감히 여편네가 내게 이런 말을. 지훈이 화를 내며 소리쳤지만 서연은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욱 차분하게 말했지요. 저는 보이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도령께서 믿으시든 믿지 않으시든 그것은 도령의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몰락한 집안의 여인이 명문가 도령 앞에서 이토록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지요. 동시에 서연의 관상 실력에 대한 궁금증도 더욱 커졌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의 흔들리지 않는 태도 앞에서 오히려 자신이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지요. 하지만 체면상 그냥 물러날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언제 어떻게 죽는다는 말이냐? 지훈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만큼 거만하지 않았지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도령의 눈빛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을 뿐입니다. 서연의 대답에 지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지요. 체면을 구기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억해두어라. 내 말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지면 가만두지 않겠다. 지훈이 마지막으로 협박하듯 말을 던지고는 가마에 올라 장터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서연의 말이 깊이 박혀지어지지 않았지요. 서연은 지훈이 떠난 후에도 한참을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본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지훈에게는 큰 재앙이 닥칠 것이 분명했지요. 주변 사람들은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과 경외심이 더욱 커졌지요. 명문가 도령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킨 서연의 모습이 강렬하게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서연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의 관상 실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당당한 성품에도 감탄했지요. 하지만 서연 자신은 지훈의 눈빛에서 본 죽음의 그림자가 자꾸만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장터에서 벌어진 일은 산시간에 한 성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이 명문가 도령에게 파멸을 예언했다는 소문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어떤 이들은 서연의 용기에 감탄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무모함을 걱정했습니다. 소문은 곧 김대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조정에서 이조 판서를 지내며 30년 넘게 권세를 누려온 그였기에 자신의 아들에 관한 불길한 예언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지요. 김대연은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압적인 기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키에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오랜 관직 생활로 다져진 권위가 온몸에서 풍겨났지요. 무엇보다 자신의 체면과 가문의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계집애가 내 아들에게 불길한 예언을 퍼붓다니. 김대연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는 즉시 하인들을 시켜 서연을 자신의 저택으로 불러오라고 명령했지요. 이튿날 아침 김대연의 하인들이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서연 앞에 서더니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서연이라는 계집, 우리 대감마님께서 부르신다. 어서 따라와라.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이 직접 서연을 부른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지요. 서연은 침착하게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김대연의 저택은 북촌에 있는 큰 규모의 한옥이었습니다. 대문부터 사랑채, 안채까지 모든 것이 웅장하고 화려했지요. 서연이 사랑채 마당에 들어서자 김대연이 대청마루에 앉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김대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서연이 맞는지 확인하며 자신의 아들에게 불길한 예언을 퍼부었다고 추궁했습니다. 서연은 정중히 절을 올렸지만 고개는 꼿꼿이 들고 있었지요. 그녀는 불길한 예언이 아니라 관상을 보았을 뿐이라고 보이는 것을 말할 뿐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대연은 서연 같은 계집애가 무엇을 본다며 분노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 서연 앞으로 다가왔지요. 그의 위압적인 기세에 주변의 하인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김대연은 자신의 아들이 조선 최고 명문가의 장남이며 건강하고 총명한 도령인데 파멸이라니 이는 가문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김대연의 말에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어 김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하늘의 뜻은 권세로 가릴 수 없고 신분이 높다고 해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지요. 김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 앞에서 이토록 당당하게 맞선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감히 자신에게 훈계를 하느냐며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김대연은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지요. 서연은 뒤로 밀려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서연을 내려다보며 김대연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의 운명을 더럽혔으니 그 죄값을 치르라고 당장 말을 거두고 사과하라고 했지요. 하지만 서연은 바닥에서도 고개를 들어 김대연을 바라보며 자신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도령의 눈빛에서 본 것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김대현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위협에도 굽히지 않는 서연의 모습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지요. 그는 못된 계집이라며 끝까지 고집을 부리겠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김대현은 주변의 하인들에게 손짓했고 하인들이 서연을 붙잡으려 하자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지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신에 찬 어조로 대감이 아무리 화를 내셔도 하늘의 뜻은 바뀌지 않는다고 자신이 본 것은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김대현은 더욱 분노했지요. 내 놈의 헛소리 때문에 내 아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는 우리 가문에 대한 모독이자 악담이다. 김대현은 서연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몰락한 집안의 여식이 명문가를 해치려 한다며 온갖 비난을 퍼부었지요. 하지만 서연은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대현의 모욕과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켰지요. 저는 하늘의 뜻을 읽는 사람입니다. 권세 앞에서 거짓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김대현은 서연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하인들이 서연을 밀어내며 대문 밖으로 쫓아냈지요. 하지만 서연은 마지막까지 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온 서연을 본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김대감의 저택에서 나온 그녀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굳건했기 때문이지요. 정말 대단하구나. 김대감 앞에서도 굽히지 않다니 저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사람들은 서연에 대한 경외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권세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서연의 모습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지요. 한편 김대현은 서연을 내쫓은 후에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협에도 굽히지 않는 서연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감히 계집애가 나를 무시하다니 반드시 저놈을 혼내주어야겠다. 김대현은 서연에게 더 큰 압력을 가할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지요. 그러나 서연의 예언은 이미 한성부 전체에 퍼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의 당당한 모습과 함께 그녀의 예언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지요. 과연 명문가 도령에게 정말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서연의 예언이 틀릴 것인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의 저택에서 쫓겨난 서연은 장터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김지훈의 눈빛에서 본 파멸의 그림자가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예언이 가져올 후폭풍도 걱정되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서연에게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매향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매향은 서연과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덫이었습니다. 매향은 본래 몰락한 선비의 딸이었으나 집안이 기울면서 기생집에 팔려갔습니다. 23의 나이로 한성부에서도 손꼽히는 미인이었지만 그 아름다운 얼굴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지요. 서연과는 비슷한 처지였기에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는 사이였습니다. 매향은 화려한 기생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김대감과 마주친 일이 이미 한성부 전체에 소문이 났기 때문이지요. 서연아, 정말 괜찮으냐? 김대감이 너를 해치지는 않았느냐? 매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지요. 걱정하지 마라. 나는 무사하다. 하지만 매향은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김대감 같은 권세가가 한번 눈에 들면 끝까지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려느냐? 김대감이 가만두지 않을 텐데. 서연은 매향의 손을 잡으며 다독였습니다. 자신은 하늘의 뜻을 읽는 사람이니 진실을 말할 뿐이라고 그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말했지요. 매향은 서연의 당당함에 감탄하면서도 걱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기생집에서 살면서 권세가들의 무서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 김대감은 복수심이 강하기로 유명하거든. 두 여인은 장터 한 구석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매향은 기생집에서 들은 소식들을 서연에게 전해주었지요. 특히 김지훈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김지훈은 최근 들어 더욱 거만해졌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세를 등에 업고 한성부의 젊은 양반들 사이에서 우쭐거리며 다녔지요. 특히 기생집을 자주 드나들며 기생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 도령은 원래도 교만했는데 요즘은 더 심해졌다더구나. 기방에 와서도 거들먹거리며
기생들을 업신여기곤 한다. 매향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지훈의 눈빛에서 본 교만과 탐욕의 기운이 그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었지요.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파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서연의 말에 매향은 놀랐습니다. 정말로 그 도령에게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지 물었지요. 너는 정말 그 도령이 망할 것이라고 보느냐? 서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은 틀리지 않다고 김지훈의 눈빛에는 분명히 파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말했지요. 매향은 서연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묘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평소 김지훈에게 모욕을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가 정말로 몰락한다면 통쾌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매향은 기생집에서 김지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지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거만한 태도로 기생들을 대했지요. 하지만 매향은 서연의 말을 믿고 있었기에 김지훈에게 조심스럽게 경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었을 때 매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령께서는 요즘 관상쟁이의 말이 신경 쓰이지 않으십니까? 김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연의 예언은 그에게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헛소리가 왜 신경 쓰이겠느냐? 여편네의 헛된 망상일 뿐이다. 하지만 매향은 김지훈의 불안한 기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고 눈빛도 예전만큼 당당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관상쟁이는 매우 정확하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혹시 도령께서도 조심하시는 것이. 김지훈은 매향의 말을 듣다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내 운명을 여인네들이 논하다니 가소롭구나. 나는 김대감의 아들이다. 그 무엇도 나를 해칠 수 없다. 김지훈의 격한 반응을 본 매향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서연의 예언이 이미 그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날 밤 매향은 서연을 찾아가 김지훈의 반응을 전해주었습니다. 서연은 매향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그 도령은 이미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 그 불안이 그를 더 큰 실수로 이끌 것이다. 매향은 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지훈의 모습에서 이미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정말 신기하다. 내가 한 말 한마디가 그 거만한 도령을 이렇게 흔들어 놓다니.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다만 보이는 것을 말했을 뿐이라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말했지요. 두 여인은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매향은 서연의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걱정되었지요.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뜻을 읽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이었지요. 서연이 김지훈에게 파멸을 예언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김대연의 분노는 날로 커져만 갔지요. 자신의 위협에도 굽히지 않는 서연에 대한 분노와 함께 아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며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김대연은 조정의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질 때마다 은근한 조롱을 받아야 했습니다. 명문가 도령이 관상쟁이 계집애의 말에 휘둘린다는 소문이 퍼져나갔기 때문이지요. 김대감 대개 도령께서 요즘 밤잠을 설친다던데 사실이냐? 관상쟁이 계집의 말 한마디에 그리 놀라실 일인가? 동료들의 빈정거림에 김대연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권위와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지요. 더욱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아들 김지훈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던 지훈이 요즘에는 자주 불안해하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술을 마시는 양도 늘었고 기생집에서 난동을 부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김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을 완전히 굴복시켜 자신의 아들에 대한 예언을 철회하게 만들어야 했지요. 이번에는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대연은 포졸들과 관청의 아전들을 대동하고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살벌한 분위기에 장터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서연은 김대연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대연은 서연 앞에 서서 위압적으로 내려다보았지요. 서연, 내 놈을 다시 불러 세운 이유를 알 것이다. 김대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주변의 포졸들이 서연을 에워싸며 압박감을 조성했지요. 내 입에서 뱉은 헛소리 때문에 내 아들의 앞길이 어두워졌다.
이번에는 다시 보아라. 그리고 기란 말만 내뱉어라. 김대현은 서연에게 지훈의 관상을 다시 보고 이번에는 좋은 말만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위협했지요. 포졸들과 아전들이 곁에서 압박하는 가운데 서연은 여전히 도도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더욱 확고한 신념이 서려 있었지요. 하늘의 뜻은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달리 말한들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김대현의 위세와 포졸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조금도 굽히지 않았지요. 김대현은 서연의 완강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권세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서연의 모습이 그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 같았지요. 이 고집불통의 계집에 끝까지 버티겠다는 말이냐? 김대현은 포졸들에게 눈짓했습니다. 포졸들이 서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지요.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장터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도 감히 김대감과 포졸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서연의 용기에는 모두 감탄하고 있었지요. 대감마님께서 아무리 위협하셔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도령의 눈빛에 드리운 그림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서연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김대현은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었지요. 감히 끝까지 이 못된 계집을 당장 잡아들여라. 김대현의 명령에 포졸들이 서연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장터의 한 모서리에서 늙은 농부가 나서며 소리쳤지요. 잠깐만, 그 아가씨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잡아가려 하는가. 농부의 외침에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둘씩 서연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지요. 그 아가씨는 관상만 보았을 뿐인데 권세가 높다고 해서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 사람들의 반발에 김대현은 당황했습니다. 평소라면 자신의 권위 앞에서 고개를 숙였을 백성들이 한 계집애를 두고 자신에게 맞서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서연은 자신을 옹호해주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 때문에 화를 당할까 걱정되었지요.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연이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지요. 김대현은 이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물러나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백성들과 대립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좋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다. 하지만 기억해 두어라, 서연. 내 고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고 보겠다. 김대현은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포졸들과 함께 장터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서연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져만 갔지요. 서연은 김대현이 떠난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옹호해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만 동시에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지요. 사람들은 서연을 둘러싸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연에 대한 존경과 함께 권세가들에 대한 분노가 서려 있었지요. 아가씨 정말 용감하십니다. 권세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대현은 분명히 더 큰 압박을 가해올 것이고 자신은 더욱 어려운 시련을 견뎌내야 할 것이었지요. 그럼에도 서연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읽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서연의 예언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김지훈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졌고 낮에도 자주 멍하니 공허한 표정을 짓곤 했지요. 그 모습을 본 김대현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김대현은 아들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이 높은 관직에 올라 권세를 누리게 되면 자연히 자신감을 되찾을 것이라고 판단했지요. 마침 조정에서는 지방의 수령을 새로 임명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김대현은 자신의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아들을 추천했지요. 25이라는 젊은 나이에 현령 자리에 오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김대현의 권세는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김지훈이 충청도 어느 구을의 현령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성부가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함께 부러움의 시선을 보냈지요. 저리 젊은 나이의 현령이라니 정말 부러운 일이구나. 역시 김대감의 아들이라 다르구나.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지훈의 학문이나 덕망이 그리 뛰어나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김지훈은 현령 임명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기뻐했습니다. 서연의 예언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마음이 다소 풀리는 것 같았지요. 높은 관직에 오른 자신을 보며 서연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보아라. 내가 망한다고 했던 그 계집의 말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지훈은 친구들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섞여 있었지요. 현령 부임을 앞두고 지훈은 한성부의 기생집들을 돌며 송별연을 가졌습니다. 술에 취해 기생들에게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며 거들먹거렸지요. 이제 나는 한 고을의 수령이다. 서연이라는 계집의 헛소리가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알겠느냐? 지훈이 매향에게 말했습니다. 매향은 고개를 끄덕이며 축하한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연의 말을 떠올리고 있었지요. 며칠 후 지훈은 화려한 행차를 꾸려 충청도로 떠났습니다. 김대헌은 아들의 부임을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성대한 행렬을 만들었지요. 사람들은 그 화려함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과시욕이 지나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현령으로 부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관직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권력에 취해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지요. 어린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오른 것에 대한 자만심과 서연의 예언에 대한 반발심이 합쳐져 지훈은 더욱 교만해졌습니다. 백성들을 무시하고 아전들을 함부로 대했지요. 내가 이 고을의 수령이다. 감히 누가 나를 거역할 수 있겠느냐? 지훈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백성들에게 무리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관청의 재물을 빼돌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런 행동들은 오히려 지훈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예언이 자꾸만 떠올라 마음이 불안했고 그 불안을 권력으로 누르려 했던 것이지요. 밤이 되면 지훈은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서연의 차가운 눈빛과 파멸을 예언하던 그 목소리가 자꾸만 꿈에 나타났지요. 내가 살아있는 한 파멸 따위는 나를 따르지 못한다. 지훈은 악몽에서 깨어나며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지훈의 횡포가 계속되면서 그 고을의 백성들은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한 세금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졌고 지훈의 변덕스러운 명령 때문에 혼란이 이어졌지요. 결국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젊은 현령의 횡포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지요. 저 현령은 너무 젊어서 분별이 없구나. 권력을 얻자마자 저리 교만해지다니. 백성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고 그 소식은 곧 한성부까지 전해졌습니다. 김대헌은 아들의 소행을 듣고 걱정이 되었지만 체면상 공개적으로 나무랄 수는 없었지요. 한편 서연은 장터에서 지훈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현령 임명과 횡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매향이 서연을 찾아와 지훈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그 도령이 현령이 되어서 더욱 교만해졌다더구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서연은 매향의 말을 들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불안함을 권력으로 누르려 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럴수록 파멸은 더 가까워질 뿐이다. 매향은 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의 행동을 보면 정말로 스스로 무너져가는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정말 신기하다. 내 예언대로 그 도령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서연은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예언이 맞아간다고 기뻐할 일은 아니었지요. 한 사람이 파멸로 향해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의 눈빛에서 본 파멸의 그림자는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교만과 불안이 뒤섞인 그의 마음은 점점 더 큰 실수를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서연은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김지훈이 현령으로 부임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그의 악행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관청의 곡식을 빼돌려 사사로이 팔아치우고 백성들에게서 억지로 받아낸 세금으로 자신의 사치를 일삼았지요. 특히 한성부에서 기생들을 불러들여 연일 잔치를 베푸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지훈의 이런 행동은 조정의 다른 관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오른 것에 대한 질투와 함께 그의 방탕한 행실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김대감 집안이 너무 일찍 치솟는구나. 젊은 도령의 벼슬도 결국 아비의 더러운 손길 때문이 아니더냐.
조정의 중심들 사이에서는 김대현 부자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김대현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세력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지요. 좌의정 박정국은 오래전부터 김대현의 전행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김대현이 사사로이 관직을 팔고 사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부족해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지훈의 현재 행태는 좋은 빌미가 되었습니다. 감찰사를 파견하여 충청도 현령의 실정을 조사해 보아야겠다. 박정국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지훈의 악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대현의 매관매직까지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지요. 곧 어명이 내려져 암행어사가 충청도로 파견되었습니다. 김대현은 이 소식을 듣고 불안해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어사는 이미 그 고을에 도착해 은밀히 조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사 이광주는 순중하고 청렴한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먼저 백성들을 만나 현령의 실정에 대해 들어보았지요. 백성들은 처음에는 말하기를 꺼렸지만 어사임을 확인한 후에는 울분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령께서 세금을 2배로 거두어 가십니다. 관청의 곡식을 빼돌려 사사로이 팔고 계시다니까요. 한성부에서 기생들을 불러다가 밤마다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습니다. 이광주는 이를 바탕으로 관청의 장부를 조사했지요. 과연 곡식과 세금이 맞지 않았고 지훈이 얼마나 많은 돈을 횡령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지훈이 김대현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현령 자리를 얻기 위해 김대현이 얼마의 돈을 누구에게 주었는지가 적혀 있었지요. 아버지께서 조정의 누구누구에게 얼마씩을 주어 이 자리를 얻게 해주셨으니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명백한 매관매직의 증거였습니다. 이광주는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지요. 한편 한성부에서는 김씨 가문에 대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사가 파견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김지훈의 악행이 하나둘 알려지기 시작했지요. 김도령이 현령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더구나. 백성들을 괴롭히고 관청 재물을 빼돌린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장터에서도 사람들이 이 소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서연이 본 건 파멸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 집안 자체가 썩어 있었다는 것이었구나. 한 아낙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담담히 대답했지요. 하늘의 뜻은 사람의 눈빛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교만과 탐욕은 스스로 무너질 뿐입니다. 사람들은 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던 그녀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광준의 조사 결과가 조정에 보고되자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김지훈의 악정은 물론이고 김대현의 매관매직까지 낱낱이 드러났지요. 임금은 크게 진노했습니다. 신하들이 사사로이 관직을 사고 파는 것은 조정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죄목이었기 때문이지요. 김대현과 김지훈을 즉시 체포하여 조사하라. 어명이 내려지자 포도청의 포졸들이 김대현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김대현은 이미 상황을 예감하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김지훈 또한 충청도에서 체포되어 한성부로 압송되었습니다. 화려했던 현령 행차와는 달리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김씨 가문의 몰락 소식은 단시간에 한성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한때 권세를 누리던 명문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놀라워했지요. 정말 서연의 말대로 되었구나.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무너진다더니 그 말이 맞았다. 사람들은 서연의 예언을 떠올리며 감탄했습니다. 몇 달 전 장터에서 당당하게 파멸을 예언했던 그녀의 모습이 새삼 대단해 보였지요. 매향도 서연을 찾아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신기해. 내가 그 도령의 눈빛에서 본 것이 모두 현실이 되었구나. 서연은 기쁘다기보다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교만에 빠지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김대현과 김지훈은 결국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김씨 가문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들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졌지요. 서연은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을 담담히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예언한 파멸이 현실이 되었지만 그것을 기뻐할 마음은 없었지요. 다만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심과 업신여김 대신 경외와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김대영과 김지훈 부자가 유배영에 처해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때 한성부에서 가장 권세를 누리던 김씨 가문은 하루아침에 몰락했고 그들의 거대한 저택은 텅 비어 을씨년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지요. 김대현은 강원도 깊은 산골로 유배를 떠났고 김지훈은 제주도로 귀향을 갔습니다. 부자의 운명이 갈린 것은 죄의 경중에 따른 것이었지요. 김지훈의 경우 직접적인 백성 수탈과 관청 재물 횡령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성부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던 권세가가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장터에서는 서연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은 것에 대해 경외심을 감추지 못했지요. 정말 대단하구나. 서연 아가씨가 본 것이 모두 현실이 되었다니. 여인의 눈이 하늘을 읽는다더니 그 말이 맞았구나. 이제 서연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는 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서연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예전처럼 업신여기거나 의심하는 시선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서연에게 깍듯이 예의를 갖추었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었지요. 서연 앞에는 늘 긴 줄이 서 있었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아가씨 정말 존경합니다. 권세 앞에서도 굽히지 않으시더니 결국 오랐군요. 한 노인이 서연에게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겸손하게 답했지요. 저는 다만 하늘의 뜻을 읽었을 뿐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스스로 드러나게 마련이지요. 서연의 명성은 한성부를 넘어 다른 지역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지방에서도 그녀의 관상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매향도 자주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김지훈이 몰락한 후 기생집에서도 그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였지요. 기생들도 모두 너를 칭찬하고 있어. 그거만한 도령이 결국 몰락하는 것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하더구나. 매향의 말에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의 몰락을 기뻐할 일은 아니지요. 다만 교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을 뿐입니다. 서연은 김지훈의 몰락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권력과 지위에 취해 교만해지면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요. 어느 날 오후 서연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궁중에서 온 내관이었지요. 그는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서연 아가씨, 궁중에서 아가씨의 명성을 듣고 관상을 의뢰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서연은 놀랐습니다. 궁중에서 자신을 부른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궁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평범한 백성들을 위해 관상을 보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관은 서연의 거절에 아쉬워했지만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소신에 감탄하는 모습이었지요. 김씨 가문의 몰락 사건은 조정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내관매직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지방 간의 감시 체계도 더욱 엄격해졌지요. 임금은 이 사건을 계기로 관리들의 기강을 바로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권세와 지위는 백성을 위해 봉사하라고 주어진 것이지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임금의 교지가 내려지며 관리들은 모두 긴장했습니다. 김씨 가문의 사례를 통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한편 유배지에서 김지훈은 참담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외딴 마을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에게 큰 고통이었지요. 예전에 화려했던 생활과는 천지차이였습니다. 김지훈은 매일 밤 서연의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확신에 찬 목소리가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지요. 정말로 그 계집의 말이 맞았구나. 김지훈은 이제야 서연의 예언이 헛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지요. 서연은 여전히 장터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더 좋은 자리를 제안했지만 그녀는 이곳에서 계속 관상을 보기로 했지요.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평범한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서연의 말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좇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그녀의 모습이 존경스러웠기 때문이지요. 김씨 가문의 몰락 사건은 한성부의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권세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진실을 말한 서연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서연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권세와 탐욕은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 교만한 자는 스스로 무너지고 진실은 끝내 드러난다는 것을 말이지요. 서연의 눈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 하늘의 뜻을 읽으며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할 것이었지요. 권세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실을 향한 그녀의 의지였습니다.